자, 이제 겨울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 원리까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오늘 오전 수업은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겨울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겨울을 건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이해해야 될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필기를 통해서 압축해 볼게요. 겨울이라고 하는 거 왜 오죠? 왜 생겨요? 생명들이 겨울을 겪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응? 잠시 자는 것처럼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훌륭해요. 그러니까 겨울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봄을 맞이하기 위해 겪는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이제 목적론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냉혹하게 겨울은 왜 올까? 그냥 드라이하게, 냉혹하다기보다 드라이하게 생각해 보면 겨울 왜 와요? 우주적 편향성 때문이에요. 어렵게 말하면. 얘 때문이에요. 지구, 이게 삐딱해요. 여기에 얘가 있어요. 선. 여기에 금성. 여기에 하나가 더 있네요. 누구예요? 얘 누구예요? 달이요, 달. 이쪽에 가 있기도 해요, 가끔은. 네. 달. 여기에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어요. 목성에 고리가 있던가요? 토성에 고리가 있죠? 네. 목성까지만 할게요. 이 우주가 우리가 생명이 지구에서 겨울을 맞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꾸 돌아서예요, 첫째가. 그리고 이 스스로 돌아서예요. 운동성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편향성이 있어요. 이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태어날 때 똑같이 운동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맞죠? 목을 가누셨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가 강보에 가만히 쌓아가지고 폭 쌓아놓잖아요.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얘가 운동하기 시작하잖아요, 스스로. 더 근원적으로는 엄마 뱃속에서 헤엄치고 놀았고, 그러다가 산도를 통과하는 운동성을 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가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죠. 제가 뭐 출산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은 지가 나오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산도를 통과할 때는 엄마도 함께 조력해야 되는 거죠. 이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태어나는 순간에 편향성이 딱 생겨나요. 지구가 기울어져 있듯이 우리도 편향되어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음과 양으로 구분돼서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림 기억나시죠? 네, 태극도예요, 태극도. 여기가 음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음이죠. 운동성을 가진 얘가 점점 몸이 불어나고 사지가 생겨나고 이러다가 얘가 여기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서 빛 하나가 생긴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빛의 씨앗이 점점 팽창하면서 얘가 나와요. 나와서 얘가 지가 양지를 향해 계속 돌아다녀요. 그런데 처음에 나올 때 보세요. 이렇게 음의 세계에서 양의 세계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올 때 처음 딱 나올 때 이게 이미 만들어진다고. 무슨 말이냐면 사주를 갖고 태어난다고요. 요즘 하도 사주의 세계가 판을 치는 뉴스에 맨날 나오던데 그 사주가 무엇을 말하냐면 음양의 오행을 말하는 거죠. 이 음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것이 5가지 목화토금수 이 5개의 이 기운 중에 태어난 날에 첫 호흡을 통해서 그 시간에 무엇이 더 많게 태어나는가가 결정돼요. 그게 첫 호흡이 우주적 리듬과 내가 처음으로 감응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몸이 매우 유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뻣뻣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하체가 비만하고 어떤 사람은 상체가 비만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얼굴이 각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 얼굴이 막 통통 너부대대 막 다양하죠. 이게 다 편향성이에요. 물리적 편향성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심적 편향성도 함께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시비를 따져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하죠. 그게 뭐 중요하냐? 응? 아무것도 자기는 시비가 중요하지 않대. 나는 평화가 중요하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대. 황희정승이 따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해되세요? 이게 다 편향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연에서는 어떻게 편향성이 있냐면 잘 보세요. 버드나무는 어떤 편향성 하에서 태어나요? 1번, 이놈에게는 물이 매우 중요하다. 물이 양분보다 더 중요해. 맞죠? 네. 소나무는 뭐가 더 중요해요? 1번, 양분이 매우 중요하다? 아니다. 빛이 얘한테는 더 중요하다. 네. 소나무는 숲을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씨앗이 빛이 없으면 발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극단적인 반대 지점에 있는 식물 중에는 주목이라고 있죠. 주목의 씨앗은 무엇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양분이에요. 아주 양분이 넉넉해야만 이 씨앗이 발화되도록 돼 있어요. 더 극단적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산삼 본 적 있어요? 원주 정도 되면 산삼 좀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는 숲엔 산삼이 좀 있는데 이거 방송에 나가면 또 막 신만이들 쫓아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만이를 딱 잡아가지고 산삼 3뿌리를 제가 캔 거를 구경을 하고 보냈어요. 산삼은 어떤 데서 태어나요? 1번 빛이 아주 많은 자리, 2번 양분이 많은 자리. 그러죠. 이 치악산 뭐 이런 데 깊숙한 데 가야 만날 수 있지 이 근처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죠. 네. 왜 그래요? 그게 편향성이에요. 이미 종자가 가지고 있는 편향성이 관계 속에서 조응할 때 터져 나오는 거라고. 이거를 이제 뭐 제가 생태학적으로 쭉 정리하면은 내음성이다. 음지식물이다. 양지식물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 빛을 그 기준으로 하는 거고, 내한성이다. 추위를 잘 견딜 수 있는 놈들이 있고 추위를 못 견디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겨울만 되면 일단 심장이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편향성에서 오는 거예요. 네. 이게 숙제야. 그러니까 이게 삶의 숙제로 오는 거라고. 딱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 숙제. 너는 삶을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네가 살아갈 수 없다. 제가 바라보는 생명에 대한 시선이에요. 모든 생명은 숙제를 안고 태어난다. 그래서 꼴은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태라 부른다. 여기다 생자를 붙이면 이게 생태예요. 사는 꼬라지. 사는 꼬라지를 딱 볼 때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숙제 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때 배경과 사연을 이해하려면 이제 뭘 봐야 돼요? 저 사람 숙제가 뭘까? 인간의 숙제는 딱 심리적으로 2가지예요.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하나는 공포예요. 저 사람 뭘 두려워하지? 그 사람 괴롭히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걸 계속 건드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의가 무너지는 거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망가뜨리면 돼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너 정의롭지 않다는 증거를 찾아내면 돼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잘 새겨서 해석하시길 바라요. 이게 하나가 공포라면 하나가 또 뭐냐면 패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열망이에요, 열망. 이 2가지 때문에 인간들은 살아가요. 공포와 열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삶이 이어지는데 이게 동시에 숙제예요.
소나무는 빛이 많은 데서 태어났지만 그놈의 평생의 숙제는 빛을 잃으면 안 된다예요. 버드나무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 같은 애들은 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조건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자기 꼴을 바꿨어요. 이 가지가 이 축축 늘어진 것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주목은 빛이 없는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해요. 왜냐하면 양분이 많은 땅이라고 하는 건 태어나자마자 뭐가 있어요? 위가 그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은 그 속에서 자기의 꼴을 바꿔가며 그늘을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내야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겨울이라는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건 사계절의 겨울만일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겨울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삶의 겨울이 언제 있었어요? 소나무에게 겨울은 빛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오거나, 또는 빛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들이 부러지거나 꺾여 나가거나 잘려지거나 이럴 때 겨울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의 겨울만이 겨울이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겨울에만 와요? 윈터, 계절적 윈터에만 와요? 아니면 계절은 봄날인데 겨울이 온 적이 있어요? 27의 저 아름다운 청년은 첫사랑을 실패한 계절이 언제였어요? 여름이요. 한여름에 겨울이 왔어요. 그때 어땠어요? 확 죽어버릴까 생각했어요? 네. 미안해요. 아픈 데를 기억하게 해서. 네. 그게 삶의 겨울이잖아요. 그 삶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계절적 겨울을 통해 생명들이 겨울을 겪고 있는 건너는 지혜를 보며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겨울을 보다 더 깊게 추상화해서 우리 삶의 겨울이 어떻게 찾아왔고 무엇의 문제 때문에 왔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의 근본은 우주의 문제다. 이게 겨울이 없는 존재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나는 인생에 겨울이 없었다 손 들어봐요. 없었다면 조금만 기다려봐요. 곧 올 거고요. 네, 곧 올 거고요. 만약 겨울이 없었다면 제가 60 넘었는데 난 겨울이 없었어. 아니야, 40만 넘어도 난 겨울이 없었어. 그럼 제가 전 재산을 바칠게요. 그리고 제가 삶의 스승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불가능해요. 왜요? 우주적 특징이에요. 우주가 이렇게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역동성을 가지며 서로 떠받치고 있어서 바람은 나를 살리는 것이며 동시에 나를 극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과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계는 나를 생하는 관계도 있지만 나를 극하는 관계도 있어요. 바람은 나를 살려주기도 하지만 나를 억압하거나 극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삶이 지랄맞은 이유 뭐냐면 나에게 극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예요. 없는 세계를 자꾸 구하니까 지랄맞죠. 없는 세계라고. 사랑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은 설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훌륭해요.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와요? 나를 살리는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픈 것을 껴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